네,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미리 예고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벌써 400분 가까이 들어와 주셨네요. 오늘 생방은 저널리스트 그리고 서울의 소리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여러분, 많은 서울의 소리도 많은 성원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급하게 생방을 한 이유는 나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가 공개돼서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생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디올백 사건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저희가 보도했고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검찰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전담팀 구성하고 검사도 3명 파견하면서 지금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죠. 그런데 이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얘기들이 언론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냐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사이에 청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3자의 인사청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저널리스트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최재형 목사가 명품을 선물하면서 실제로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을 하냐면 미국에서 전 미연방 하원의원, 삼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계인데요. 재미교포죠. 이분을 국립묘지에, 그러니까 아직 살아계신데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김건희 여사가 좀 손을 써달라. 그리고 김창준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가 내가 통일TV 부사장인데 통일TV가 지금 KT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송출 중단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송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영부인께서 좀 힘써달라. 이 같은 청탁을 합니다. 이 같은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이었고요. 최재형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청탁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랑 관련 협의를 하는데 이 내용을 모두 녹음해 놨었다.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지난주에. 어제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청탁을 한 내용, 그리고 청탁한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통화 녹음 내용, 이거를 검찰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등을 일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긴급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 10월 달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하냐면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 의원이 그 당시 아마 좀 뇌졸중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좀 건강이 많이 악화됐나 봐요. 그러면서 김창준 전 의원 측으로 사후에 좀 한국의 국립묘지에 좀 안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을 받고 이 얘기를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내지는 청탁을 한 것이죠. 청탁한 이후에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과장과 이 내용을 전화로 협의를 합니다. 최재형 목사와 조모 과장의 전화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소통요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선 절차를 좀 많이 밟으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우선 요청하신 사항이
김창준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 예,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게 네. 면담이 좀 저거 하면, 그냥 네. 이렇게 뭐, 혹시 해당되는 부서나, 기관에 뭐 이렇게, 직접 뭐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는 거, 뭐 이런 네. 거, 예, 예. 그리고 미국 현지나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그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으면 네.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봐서 그 심의를 통과하면 그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묘소가 다 차서 낙골당밖에 안 된대요. 어떤 담당자 분이신지 그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좀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 예, 그러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본처에 그 해당 부서에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랑 네네.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내놓겠습니다. 네, 녹음 파일 잘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과장과 최재형 목사가 청탁이 2022년 10월에 있었는데요. 10월 17일 날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조 과장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저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었죠. 이 조모 과장은 당연히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근무를 했었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 청탁을 알아봐라 내지는 해결해 줘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대통령실 직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이 관련 지금 사안을 최재형 목사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현지나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뭐 국익을 위해서 좀 또 뛰어난 활동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냥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립묘지는 다 찼기 때문에 납골당밖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인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이 알아본 겁니다. 안장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장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묘지가 있는지, 납골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알아봤다는 얘기죠. 알아본 다음에 최재형 목사랑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모 과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대화 뒷부분에 보면 제가 보훈처에 해당 부서에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랑 이런 걸 알아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보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립묘지 안장권은 국가보훈부가 그 주무 담당 정부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알아봤는데 이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 직원 연락처를 지금 목사님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부 직원이랑 이 내용을 보다 더 깊이 협의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다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은 목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문자 메시지 잠깐 보여주시죠. 예, 이 문자 메시지 보면 지금 목사님 보훈처 담당자입니다. 이름 송땡땡 사무관. 그래서 지금 보면 핸드폰 번호, 뭐 직장 연락처 이렇게 연락처를 보내죠. 이 연락처를 받은 최재형 목사는 이 국가보훈처의 송땡땡 사무관과 또 역시 이 자신의 청탁권과 관련한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는 4일 뒤인 2022년 10월 21일 날 통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과연 보훈부 직원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지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런 훈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런 훈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활동이나 업적에 준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훈장, 7대 훈장 받으신 분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머나, 그래서, 그렇군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1등급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신청을 하시고, 그분들도 그냥 다 되시는 거는 아니고, 국민 기준에서 봤을 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거나, 네. 대한민국 국기를 선양했다거나,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인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고, 이거는 저기 네네. 제 개인적인 거고, 네네. 네, 엊그제 그 대통령실의 과장님, 네네. 그래서 김창준 의원, 네, 맞습니다. 문의를 사모님 했었군요. 전화하셨었어요. 예, 예, 잘 답변해 주셨죠? 아, 네. 그럼요. 예, 예. 지금 뭐, 저기 외통위에서 뭐, 훈장 뭐, 수여 관련해서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하여튼, 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손 선생님한테 저 잘 네. 기억해 주시고, 네네네. 예, 예. 나중에 그, 김창준 위원님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사모님께도 전화 주십사 했는데, 뭐,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니신 것 같던데, 아주 위중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목사님이세요? 전화 주신 분은? 아, 최재형 목사요. 예, 아, 예. 최재형 목사님? 최재영 목사. 영자? 네네. 과장이 제 얘기도 하진 않으셨나요? 그냥 김창준 아니, 의원 얘기만 하셨나요? 저랑은 그분하고는 네네. 통화한 적은 없고요. 아, 저희 유비서? 아니요, 저희 아. 관련 파견 나가 있으신 오케이, 과장님께 오케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아, 네, 두 번째 통화 녹음 파일 들어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최재형 목사가 국가보훈부 직원 송모 사무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특이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있냐면 뒷부분부터 볼까요?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가 묻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조모 과장이랑 통화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송모 사무관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희 관련 파견 나가 있으신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아서 이거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과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모 과장이 국가본부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 뭐 비서관들도 있지만 각 주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실로 파견을 나갑니다. 예,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뭐 경찰, 뭐 기재부 거의 웬만한 중요 부처에서 다 대통령실로 직원을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면서 또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야 될 때는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국가보훈부에서도 대통령실로 파견 나간 직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파견 나온 국가보훈부 직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국가본부에 있는 송모 사무관한테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송모 사무관이 나는 조 과장이랑은 통화 안 했고 우리 파견 나가 있는 과장, 그러니까 국가보훈부 직원이랑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금 민원을 알아보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청탁을 받아서 알아보세요라고 한마디 했더니 일사불란하게 쫙쫙쫙쫙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실, 파견 나와 있는 국가보훈부 직원,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해결할 국가보훈부에 있는 그 송모 사무관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청탁이 단순히 청탁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그 실제 공무원들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통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련 내용을 알아봤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업무를 한 거죠.
특히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 국가보훈부의 송모 사무관이 최재형 목사하고만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김창준 전 의원 측하고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청탁을 한 건 김창준 의원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창준 의원의 와이프랑 지금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봤더니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가 알아보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사모님께도 전화 주십사 했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모님께도 그 전화 주십사 했다. 이게 뭐냐면 김창준 전 의원의 와이프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라. 국가보훈부가 이렇게 연락도 넣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금 그게 지금 녹음 파일에 좀 잘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통화 내용에 지금 저희가 통화 내용 전체를 다 들려드린 건 아니고 이걸 압축을 해서 주요 내용만 들려드렸는데 이 송 사무관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외통위에서 지금 훈장 수여건이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게 뭐냐면 아무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큰 공적을 세운 사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건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훈장을 받은 사람이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김창준 전 의원이 국회 외통위에서 김창준 의원한테 국가 훈장을 수여하는 거를 지금 심사 중이고 그게 이제 걸려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알아보고 그 내용까지 알아서 지금 외통위에서 훈장 심사 중인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지 인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대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지시니까 당연히 열심히 알아봤겠죠. 그래서 열심히 알아봤고 그 내용들을 지금 최재형 목사랑 협의도 하고 김창준 원래 민원인인 원래 청탁을 한 사람인 김창준 의원 측과도 연락을 해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가 이제 국립묘지 안장권만 통화를 했던 청탁을 했던 게 아니죠. 그 통일-TV 문제건도 청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시점이 늦은데요. 2023년 7월 19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하는데요. 요 청탁 그 카카오톡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내가 통일-TV 부사장이고 해서 좀 통일-TV 건 송출이 중단됐는데 이걸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제 통일-TV 송출을 좀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께서 영부인께서 좀 힘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죠, 지금. 이게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면 김건희 여사는 사실 이 카카오톡 상에서는 별다른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인데요. 어떤 부탁이나 곤란한 걸 받으면 자기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곤란한 내용을 쓰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를 알고 자기는 직접 여기에 답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비서들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7월 19일 날 방금 보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청탁을 했더니 이틀 뒤인 7월 19일에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에 조모 과장이랑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예. 네, 말씀 주신 건으로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겠죠. 뭐 거기도 뭐 여러 네, 목사님이 모르시는 상황도 있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선,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도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자료가 엄청 들어와 있어서 아, 그래요? 이걸 한번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걸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우선은 좀 정부에서 어쨌든 저희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정부에서 그 문제가 있는 점에 한해서만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보다 너무 과하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네. 저희가 그런 거는 방지해드리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통화 녹음 파일 들어보셨습니다. 뭐 들으신 것처럼 지금 뭐 조모 과장이랑 최재형 목사의 통화를 보면 처음 통화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모 과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재형 목사가 여러 차례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 처음에 조모 과장이랑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23년 7월에 있었던 청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청탁이거든요. 여기 보면 조모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공무원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지금 계속 최재형 목사는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알아보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보기는 하는데 지금 행간을 들어보면 이 뉘앙스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이 조모 과장도 좀 이제 곤란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런 좀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좀 곤란함, 난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우선은 뭐 어쨌든 저희 정부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좀 뭐 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과하거나 뭐 이전에 뭐 됐던 거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 거절인데 되게 사실상이 거절인데 어렵게 거절을 하죠. 아, 그거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저희가 아무튼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뭐 도와드리기는 할 거고 저희 정부가 뭐 한 거니까 뭐 좀 책임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상 뭐 절차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이미 진행된 통일TV 송출 중단권을 아예 없었던 건으로 완전히 또 그렇게 그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해당 공무원의 그 고뇌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조 과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필요하면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 자료가 엄청 들어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잘라서 편집해서 전해드려서 그런데 요 앞에 최재형 목사가 조모 과장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관련 서류들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이 관련 서류를 조모 과장한테 주겠다. 그 서류들을 좀 검토해보고 이를 해결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최재형 목사가 부탁을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조 과장이 지금 자료가 이미 엄청 들어와 있다. 이게 뭐냐면 방송사를 그냥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사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통일TV는 사실상 북한의 뉴스, 북한의 주요한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 통일부, 그 다음에 또 뭐 방통위, 뭐 문체부 이런 여러 기관으로부터 어떤 협조, 승인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 이 통일TV라는 하나의 이 방송이 그 개국을 해서 송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목사가 요청을 하니까 조모 과장이 이 관련 부처로부터 통일TV와 관련한 서류들을 이미 다 받아서 지금 내가 엄청 보고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도 이걸 검토해보고 다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흔한 얘기로 뺑이 친다고 하죠.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뭐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스크립트로 준비한 내용은 뭐 이 정도고요. 지금 이 오늘 그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받은 사적 청탁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민원인들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민원인들과 이 공무원들이 사적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과정이 오늘 제시한 자료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청탁인이었던 김창준 의원까지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는 당연하죠. 영부인이 지금 뭐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부인의 지시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오늘 보신 자료를 소개해드린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나름 욕먹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전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했는데 청탁 들어준 게 없지 않냐, 뭐가 문제냐.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전 정부에서 이런 청탁이 있었고 만약에 이전 정권의 영부인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청탁을 알아보라고 했으면 아마 이 한 건 갖고도 탄핵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샤넬이나 디올이라는 명품을 수수한 사건이 아니라 명품을 수수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자신의 부정한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이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오후 이게 이제 자료가 좀 급하게 공개되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을 긴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가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는 저희가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이게 이제 전화를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라이브로 최재형 목사님을 연결을 해서 최재형 목사님은 왜 이런 자료를 공개했고 또 이게 지금 사적 청탁을 한 거 아니냐, 최재형 목사님도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연결이 되면 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뭐 이동 중이시거나 바쁘시면 연결이 안 되면은 아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바쁘시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 오늘 연결이 제가 아마 전화 드릴 테니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연결은 안 된 걸로 이렇게 하고 목사님의 그 입장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께 제가 이제 자료는 보여드렸고 이 자료를 사실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 정황들에 대해서는 최재형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모 과장이랑 계속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서로 그 청탁을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모 과장은 어떤 사람이냐, 총무비서관실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여사와 관련된 그 비서실의 시스템이 측근비서, 유모비서와 정모비서가 있고 그리고 조모 과장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 해결사예요. 용산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부, 각 부처, 내각의 모든 각 부처에 어떤 그런 청탁, 뭐 오더를 준다거나 전달사항이 있다거나 뭘 알아본다고 할 때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전담해서 일을 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조모 과장과 한 번만 청탁을 한 게 아니라요. 최재형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건이 아니라 나와 관련돼서 통일TV 건도 얘기를 했고 또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건도 이분과 통화를 했고 또 최재형 목사가 부탁한 것 중에 이건 좀 청탁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미국에서 그 전직 미 연방 상하원 의원단이 있거든요. 그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열 몇 명이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이 사람들을 좀 만나봐라, 접견을 하고 티타임을 가져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건을 협의할 때도 조모 과장이랑 실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 미팅이 성사 직전까지 가죠. 근데 이제 이 미팅을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미국 그 전직 의원들은 아니 뭐 비공개로 할 거라면 굳이 왜 만나냐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뭐 김건희 여사를 뭐 막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만나지는 않는데요. 이때도 조모 과장이랑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으면 바로 조모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조모 과장이 최재형 목사랑 협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이런 관련 부처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했던 역할이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할 그런 생각이라면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 조모 과장 그리고 국가보훈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검찰이 그렇게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보훈부 직원과의 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또 여쭤봤더니 이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목사님이 그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설명을 해주셨냐면 그 용산에 파견돼 있는 보훈처 과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 보훈처 과장을 소통했다고 조땡땡 과장이 소통을 해서 기초적인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무비서관실의 조모 과장이 최재형 목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자기가 혼자 알아본 게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 있는 그 또 어떤 보훈처 과장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아봐서 그 내용을 나한테 전달해 준 거다. 이런 거고요. 또 뭐 안장될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 이런 거를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걸 다시 김창준 의원 부인에게 다시 이제 알려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훈처 사무관의 연락처, 폰 번호랑 근무처 번호를 나한테 문자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나는 김창준 전 의원 사무한테 알려줬고 그대로 카피해서 알려줬고 난 나대로 그 보훈처 직원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최재형 목사가 최근에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예, 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디올백이 굉장히 요새는 좀 뜸하긴 한데요. 한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요새 다시 이제 조금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금 다시 이제 언론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아마 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는데 최재형 목사만 이렇게 2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주변에서 공격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형 목사님이 힘들지 않다 하면 거짓말일 거다. 왜 힘든 부분이 없겠냐. 특히 이제 정치적인 공격, 이데올로기적인 공격, 이제 그런 거죠. 통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북한 가서 살아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사실 이런 지금 비난들이 최재형 목사를 향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힘든 거 그리고 또 보수 시민단체에서 최재형 목사를 상대로 엄청나게 고소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건 말고 그냥 다른 건 갖고도 뭐 국가보훈법 뭐 이런 걸로도 막 고발하고 이래서 고소고발권도 많이 걸려 있고 한데 그런데 뭐 어쩌겠느냐. 뭐 이미 이게 이슈가 되고 폭로가 된 거고 또 이제 자료는 계속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감당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탁권 관련해서 그런 의심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좀 있어요. 실제로 청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언론에 제보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저는 이거는 뭐 이제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의도는 알 수 없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인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 TV권을 청탁을 할 때가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이면 어떤 때냐면 작년 7월이면 제가 최재형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 영상 주셔야 된다. 카카오톡이랑 영상 저한테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사실 저한테 영상을 좀 늦게 주시다 보니까 저는 그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재형 목사한테 좀 이렇게 최재형 목사님께 좀 언성도 높이면서 이제 그만 영상 달라. 왜 안 주시냐. 이렇게 최재형 목사님이 보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게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작년 7월이면. 그죠? 그 전에 9월이었으니까 2022년 9월에 이미 디올백 몰카 촬영이 끝났는데 해가 바뀌어서 여름이 돼서 7월이 돼서 이제 막 그 뭐였죠? 양평 고속도로 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공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 시점에 이제 공개를 그래 곧 죽게 이제 하자 좀 상황을 보면서 타이밍을 보자 할 때예요. 그때 통일TV 건을 청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TV 청탁을 그냥 몰래 한 게 아니라 이명수 기자랑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통일TV 건은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니까 그걸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청탁을 하기 전에 이명수 기자와 장희수 기자한테 그 얘기를 고지했고 구태여 그거를 몰래 할 수 있는데 카톡에 일부러 다 남기잖아요. 카톡에 다 남겨서 일부러 남겨서 카톡을 공개하고 오늘 이런 통화 내용까지 다 공개를 한 거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기자들 모르게 청탁하려다가 안 되니까 제보한 거다. 이런 의심은 저는 좀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좀 뭐 그냥 객관적인 저의 판단을 그러니까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사실 제가 긴급하게 정신없이 막 편집하고 취재하고 해서 이렇게 방송을 긴급 생방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전달이 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긴장도 좀 했고요. 좀 이렇게 멘트도 중간에 좀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로 좀 전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약간 좀 저어되는 부분, 창피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좀 오늘 목사님이 사실은 이 자료를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지상파 방송들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급한 대로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좀 급하게 편집을 해서 뭐 진행에 좀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면 좀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따로 편집을 해서 저희 저널리스트나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하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저널리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생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 한 주의 이슈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 같은 것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날 돌아오는 목요일날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저녁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